미국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채권 시장은 약세를 띠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올랐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는데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달 10월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0.30bp 올랐습니다. 네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22년 9월 당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창 올릴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피벗을 진행 중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있죠. 네네. 그런데도 이제 금리가 오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이제 확정될 때까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90bp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820%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이건 4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으로 이 금리 수준이 돌아간 것입니다. 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미국채 2년물 금리, 즉 단기물 금리도 이 10년물 금리와 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53.10bp 급등했고요. 네. 이번 달에는 9.40bp 높아졌습니다. 이 장기물은 시장 수급이나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따라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사실 단기물은 이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좀 같이 연동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이 트럼프 이 당선인이 나오고 나서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을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는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채권 시장이 미리 반영했다라는 설명인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거하고 이 트럼프 당선 사이에는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이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들이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 재정 지출에 대한 공약은 또 많아졌고요. 반면에 또 감세안까지 추가돼서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을 정부가 그렇게 많이 풀면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의 공약대로 된다면 얼마나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날지 이 측정한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 이 CRFB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이 대선이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 7,5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7조 달러요? 예, 맞습니다. 와, 네. 이게 이제 그 중앙값이거든요. 이 여러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이제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네. 이 공약대로 한다면 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이 10조 4천억 달러. 반대로 조금 더 돈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 3조 7천억 달러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다 보니까 10년간 이 연방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만 1조 500억 달러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리오에서 이 중간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대입했을 때 어떠냐 하면은 이 10년간의 장기 누적 재정 적자가 15조 5,500억 달러로 불어난다고 봤습니다. 이 중앙값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고요. 네. 이 15조 달러면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경원입니다. 경이요? 예,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1년 GDP 총 경제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재정 적자만 거의 우리나라 1년 쓰는 그 수준으로 거의 매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CRFB의 이 재정 전망이 이 대선 레이스 막판으로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갈수록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이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자꾸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보다 이 약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 재정 적자 전망이 한 3천억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록별로 보면 이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부분을 이 새로 추가했고요. 간병인 세액공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국채가 그만큼 많이 쏟아지게 되고요. 네. 이 시장에서 이를 다 소화할 수 있느냐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채는 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 여러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채를 사면 살수록 손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들도 사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보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리가 거기에 따라서 또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나리오별로 이제 살펴봤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못하게 되는 거라고 하면 반대로 이 물가지표가 확 튀지만 않으면 연준이 뭐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연준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 이 앵커와 우리 홍경표 기자가 설명해줬듯이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저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절대 이제 그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제 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에 일기 행정부 때 지명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건 분명하고요. 네네. 그럼 이번 임기는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1년 반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그럼 1년 반 정도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진영의 이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이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해서 거의 1년 동안 그림자 의장을 역할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잠재적 대항마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차기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지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1년 전에 지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파월 의장보다 그 차기 지명 이제 후보자가 더 파워가 세지게 되는 겁니다. 파월 패싱이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제 자문의 이 발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네. 현재 이 스콧 베센트 매니저는 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의 힘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이나 우리 글로벌 자본 시장도 굉장히 긴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도 있고 또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고 이제 버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강제로 교체하는 뭐 그런 수준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연준이 휘둘리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만 공격한다고 이 중앙은행의 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연준의 힘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을 봐야 되는 게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재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한테 졌을 때 본인이 불복할 정도로 억울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4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연준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 중에 연방준비법하고 네. 이 험프리 호키스법이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통화량을 공급하고 이 금리 정책을 담당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네. 여기에는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듀얼 맨데이트 물가와 고용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런 이제 그 책무 관련 부분이 들어 있고 네. 이 FOMC를 통해서 이 금리 정책을 관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에 이를 개정한다면 이 근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또 보수 성향의 맨하튼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12개의 이 지역 연은 연방준비은행을 국유화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들을 이 지역 주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과거 공화당에서는 지역 연은 개수를 12개에서 5개로 줄이자. 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고 네. 이 토마스 호닉 전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의회가 중앙은행의 금리 대차 대조표 조절 범위를 이 승인하도록 하자. 이를 혹시 벗어나게 되면 이 의회에서 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만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준 자체의 이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진짜 연준이 휘둘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럼 월가에서도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기준금리 예상치를 올려잡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RBC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는 이 내년 중반쯤에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지금 피벗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의견을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JP 모건하고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스는 금리 인하가 중단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은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한 번만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네. 기존 이 터미널 레이트, 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종착지를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0bp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데 중간 중간에 있을 어떤 특이 사항이나 변수 같은 걸로는 어떤 걸 봐야 될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 미국 공화당이 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 레드 수입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연준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이 파월 의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법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실 권력을 잡는지 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준을 이 개혁한다는 그런 트럼프의 생각이 여론에 얼마나 관심을 받을지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5월에 이 여론조사 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 미국 국민들은 파월 의장을 대단히 혹은 꽤 신뢰한다고 답변한 비중이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작년에는 36%였거든요. 이 역대 최하위 1, 2위를 모두 제롬 파월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코로나 때는 조금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겪으면서 이 미국 국민들이 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겼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도 트럼프의 편이 된다면 이 연준의 이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